자, 학습지 52쪽 조선의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경제사 다음에 사회사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여기 사회사에서는 신분제도, 주로 신분제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선의 사회사는 조금 더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복잡한 면들이 조금 추가될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일단 큰 틀에서 보면은 조선의 사회에서 첫 번째 이제 신분제도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양인과 천인으로 일단 크게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양인은 여기서 여기까지 보면 양반, 중인, 상민 여기까지를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천인은 천민이라고도 하는데 여기 보면 노비, 백정, 무당, 광대, 창기 이런 류의 사람들이 천인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천인, 천한 사람, 그리고 천한 사람 외에 양호한 사람들 이렇게 해서 신분제가 양인과 천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천제라고 얘기를 해요. 양인과 천인으로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자, 이들을 다시 이제 지배층, 피지배층으로 나눠보면 양반에서 중인까지는 지배층이 되고, 그 다음에 상민과 천민은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 있는 것처럼 조선의 신분제도는, 자, 아까 앞 슬라이드 살펴봤던 것처럼 양천제, 이것은 법적으로 신분을 규정해 놓기를 양천제라고 얘기해서, 여기는 것처럼 모든 사회 구성원을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 조선의 신분제도예요. 이건 뭐다? 법제적인 거다. 법적인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양인은, 자, 양인에게 있어서의 의무가 있고, 그 다음 이들이 또 누려야 할 권리가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의무는 전세와 공납과 역의 의무가 있어요. 전세와 공납과 역이 무엇인지는 앞에 경제사에서 살펴봤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설명하지 않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들의 권리에는 지금 대표적인 과거 응시가 가능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들 과거를 치르려면 먼저 교육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권리에서 첫 번째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이들에게 있어요. 그러면 교육을 받아서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다? 과거를 응시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를 응시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어요? 관리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이 양인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과거에 응시할 권리, 그 다음에 관리가 될 수 있는 권리, 이런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었던 신분의 사람들을 양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천인이라고 하는 이들은 최하위 신분으로서 천한 일을, 천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고, 이들은 천인이기 때문에 관직에 진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은 양천제라고 해서 법적인 거였다라고 하면은, 여기 2번에는 양인층의 분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법제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 실제적으로는 양인들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보면 양반과 그 다음에 중인과 상민,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도 하느냐? 반상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반상제. 자, 이것을 뭐라고 한다? 반상제. 자, 이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조선의 신분제도는 법제적으로는 양천제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뭐다? 반상제다. 실질적으로는 양반이냐, 상민이냐, 이런 식으로 크게 둘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스템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금부터 한번 신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양반은 과거 등을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던 존재들이고, 자, 여기서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냐?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가리키는 명칭. 이거는 고려사 할 때 선생님이 이거는 얘기했었던 건데,
자, 이런 식으로 편전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왕이 앉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누가 앉아요? 문반이 앉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무반이 앉아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이렇게 문반과 무반이 신하들이 임금님을 좌우에서 보좌하는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무양반이라고 얘기해요. 임금님의 양쪽에서. 그래서 양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왕을 모시고 정책을 의논하는 문반과 무반,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을 의미하였었어요. 좁은 의미로는. 그러나 이제 넓은 의미로는 이들 외에 이들의 친인척, 가족 이런 넓은 의미로까지 확장되었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들의 생활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과전과 이들이 관리로 일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과전이라는 거 뭐였죠? 과전법에서 백성들의 토지에서 조세를 거둬갈 수 있는 수조권을 주는 것이 과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이 수조권을 가지고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녹봉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직접 여러 가지 물품들을 지급하는, 이것도 역시 관리들이 일한 대가예요. 일한 대가. 자, 그래서 과전이나 녹봉이나 또는 자기가 소유한 토지에서도 뭔가 수확량이 있겠죠. 수확 거둬들이는 게 있겠죠. 그 다음에 노비도 역시 재산이기 때문에 양반들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생활을 했단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양반 아래에 있었던 중인들을 살펴보는데, 자, 이 중인들은 기술관, 여기서 기술관이라 하면 뭐 역관, 의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술적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전문적인 기술. 그래서 요즘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향리, 수령 밑에서 행정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리라고 얘기하죠. 이방, 호방 하는 육방들, 서리, 중앙관청의 행정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들, 이들은 전부 다 뭐다? 중인이다 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중인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전문적인 기술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늘을 관측하는, 그 다음에 또는 환자를 치료하는 이런 식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행정실무, 중앙관청이든 지방관청이든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중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중인에서 특별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서얼인데, 자, 이 서얼이라는 것은 아빠는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 아빠가 양반이긴 하지만 정부인이 있겠죠. 정부인인데 또 역시 첩이 여러 명 가지고 이상하다. 여러 명의 부인을 둘 수 있죠. 첩을 둘 수 있죠. 그런데 이 첩이 예를 들어서 첩이 여기 있는 것처럼 엄마예요. 첩이 엄마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아빠인 양반과 그 다음에 엄마인 첩에게서 태어났을 때에는 그가 정실 부인의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양반으로 쳐주지를 않고 여기 있는 것처럼 중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얼들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문과 응시가 불가능해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문과 응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과 또는 잡과 응시 가능하다? 안 된다? 응시 이거는 가능한 거예요. 문과만 응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민으로 갑시다. 자, 상민, 평민 뭐 같은 이야기죠. 이 사람들은 농업이나 사공업이나 수공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가의 여러 가지 의무를 감당해야지 되는 사람들이었었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오늘 처음 들어본 단어가 하나 나와 있는데 신양역천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신분으로는 그 소리예요. 신은 신분으로는 양인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의 역은 뭐다? 천하다라는 얘기. 하는 일은 천하다. 신분적으로는 양인이지만 분명 양인인 거 이 사람들은 양인이지만 일은 뭐다? 천한 거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제 꺼려하는 신분은 분명히 양인 신분이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려하는 것들을 신량
역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역천층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자, 수군들, 그 다음에 관청에서 자벽을 하는 조례, 나장, 형사 업무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여러분들 옛날 사극이나 드라마에 보면은 사또가 저놈을 매우 세게 쳐라 하면 네 하고서 막 그냥 엉덩이를 갈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나장, 일수, 지방 고을에서 자벽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산꼭대기에서 봉화대에서 불 피우고 연기 피우고 하는 봉숙은, 역에서 말을 관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 역졸. 그 다음에 조조라는 것은 좋은 업무, 대부분이 조세를 수로로 운반한다 그랬었죠. 이런 배를 통해서 세금을 실어 나르는 등의 일을 하는 조졸,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들이 힘들다 보아하니 서로가 이제 안 하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일이기도 한, 이런 어떤 사람들이 꺼려 했었던 칠밤천역, 7가지라서 칠밤천역 또는 신량역천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들은 분명히 신부는 뭐다? 상민이다, 평민이다, 양인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천민을 살펴보는데, 천민은 우리 아까 맨 앞에 표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종류의 직업들이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창기에서부터 대부분의 여러 가지 천민들이 있었지만,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노비만 살펴보고 할 거예요. 일단은 노비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재산이에요. 경제적인 논리로 보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재산이다 보니까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한 존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줘야지 되는 것이 일천즉천이라고 하는 건데, 부모 중에 한쪽이 노비이면, 자, 하나가 천한 즉 뭐다? 천이다 그 소리예요. 자, 부모 중에 한쪽만 노비이더라도, 자, 한쪽만 노비이더라도 그 자녀는 뭐다? 천인이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자, 둘 중에 하나만 노비여도 노비이다. 그러면은 노비가 어쨌든 간에 숫자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던 것은 노비의 노비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바로 양반들이 재산을 불려가기 위한 나름대로의 목적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서원과 향약인데, 이것은 정치사 할 때 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 살인들이 여러 번에 걸친 사활을 통해서 계속되는 심각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이 결론적으로 최후에 이제 그 정권을 장악했던 거 기억하죠? 그 배경이 뭐였다? 서원과 향약이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서원과 향약은 전부 다 누구랑 관계되는 거다? 바로 사림과 관계되는 거다. 사림이 실력을 행사하는 사림의 어떤 성장, 근거,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이 서원과 향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서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림들이 지역마다 세웠던 거고요. 자, 여기서는 뭐 하느냐? 선현에 대한 제사. 자, 이울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 또는 안향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소개한 사람들이 있었어. 이들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제사가 아니에요. 유명한 학자들에 대한 그런 제사를 지내요. 예를 들어서 김포의 우저서원, 그러면 김포의 유명한 인물이었던 조원을, 이런 식으로 어떤 유명 인사에 대한, 선현에 대한 제사를 하고, 제사라는 것은 1년에 한두 번으로 땡 끝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기간 동안은 뭐를 하느냐? 여기 있는 대로 그들을 우리가 모시는 그 제사를 모시는 그들에 대한 학문을 연구한다거나, 아니면은 조선이 성리학 시대이기 때문에 성리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또 사림들은 국가에 되게 그 성균관을 이용을 안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서원에서 계속해서 제자를 양성해가는, 그래서 이 제자 양성을 통해서 바로 사림들이 계속해서 세력을 확장시켜 갔다라고 하는 거 위에서 얘기한 거예요. 여기 사림 성장의 뿌리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 거예요. 자, 향약이라고 하는 것은 향촌의 규약. 그래서 향촌의 규약. 그래서 이것을 향약이라고 하는데, 자, 향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을이 아니에요. 우리 마을이 아니라 향촌의 개념은 군현 단위야. 자, 예를 들어서
김포시라고 얘기했을 때 이 김포시 옛날에 이제 김포군이었겠죠. 이 단위 정도가 향촌이거든요. 그럼 김포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하는 자치적인 규약이니까 그러면 우리 학급에서 예를 들어 32명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32명이 어떤 우리 학급의 규약을 정하더라도 일단은 학급의 회장이 나와서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회의를 진행시켜가는 누군가 진행자 또는 주관자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럼 김포군 전체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꽤 리더십이 있는 존재들이야지 되는데 바로 이들이 누구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사림이다라고 보면 그래서 이 사림들이 향촌에 우리 동네 자치 규약이라고 하는 것을 향약을 만들어서 자 김포 향약 이런 걸 만들고 그러면 김포 향약이라고 하는 이것은 규약이면서 조직이거든. 그래서 이 조직 속에서 김포군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가는 것을 바로 향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규약 속에는 풍속교화 자 우리 향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시다. 선한 일을 합시다. 이런 식으로 서로 약속을 해서 진행을 시켜가고 그 다음 우리 김포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시스템화했던 것이 그리고 이 시스템을 이끌어가는 것이 누구다? 바로 사림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학습지 한 장 넘겨서 53쪽 조선 후기의 사회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의 사회인데요. 자, 조선 후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양난 이후를 조선 후기라고 하죠. 그렇다 보니까 조선 후기,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쳐간 후에 전쟁을 거쳐간 후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신분제도 아주 심하게 흔들리게 돼요. 자, 첫 번째 양반층, 농민층 이들이 어떻게 바뀌어갔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농민층부터 나왔네요. 자, 농민층들이 어떻게 됐다? 분화되어 갔다. 나뉘어졌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결론부터 봅시다. 자, 분홍이 있네요. 분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니은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살펴봅시다. 자, 우리 예전에 모내기 할 때 일손이 5분의 1로 줄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옛날에는 5사람이 일하던 것을 한 사람만 일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부지런한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은 농사를 짓게 되고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하게 되죠.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농민들은 부지런한 농민들은 굉장한 부자로 성장을 하게 돼요. 부농층으로 성장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5사람이 일하던 것을 한 사람이 일한다. 그럼 내가 예전에 비해서 땅을 5배를 더 경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했어? 광작이라 그랬어. 그러면 한 사람에게 논이 토지가 집중된다라는 것은 예전에는 5사람 한 사람만 지어도 되니까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떠나야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떠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임노동자라는 건데 이들이 어디로 떠나냐? 도시로 떠나요. 도시로. 그래서 도시에 가서 뭐 하느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이게 막노동이야. 노동력을 통해서 뭔가 생활을 꾸려가는 사람들, 노동을 임대해줬다 뭐 이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은 도시에 가서 또는 포구에 가서 또는 광산에 가서 노동력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 임노동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직은 예를 들어서 분홍에 소작농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농민층들은 일단 분홍과 소작농 또는 임노동자 이렇게 크게 나뉘어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양반들도 분화되었대요. 임진왜란 후에는. 자, 일부의 양반은 중앙정치에 진출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정치사에 있던 거 조금 기억해보면 알겠는데 자, 붕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었죠? 자, 동인과 서인이 싸우다가 결국은 동인이 남이나 북인을 나눈 다음에 북인은 없어져 버렸죠. 그 다음에 동인과 남인 이런 싸움에서 결국에 이제 서인이 권력을 잡게 되고 동인이
남인이 밀려나게 되고 뭐 이런 거 기억나죠? 그래서 여기 일부 양반만 그 소리는 주로 서인 중에서도 노론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일부 남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이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 아까 얘기했던 북인이라든지 뭐 남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정치에서 밀려나겠지. 그래서 이 밀려난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향촌에 자기 고향에 밀려 내려와 가지고서 그냥 여기에서 조금 나는 양반입네. 향촌 사회에서 목소리나 좀 키우는 이런 사람들 향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박지원의 소설 양반전에 나오는 양반 어때요? 어, 그야말로 생활비가 전혀 없어가지고 환곡을 빌려다가 먹었고 그 환곡을 갚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 신분을 팔아야지 되는 어떤 이런 경우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잔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잔반, 몰락했다. 양반의 모양새가 남아있기만 한 그런 게 바로 잔반이 그래서 몰락양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양반층은 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중앙정치에서 활동을 하는 서인 노론과 같은 일부의 사람들 그 다음에 향촌에서 조금 목소리 행사하는 향반 그 다음에 완전히 몰락한 잔반 이런 식으로 양반들도 여러 개의 시스템으로 분화되어 갔어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중인 계층부터 살펴볼게요. 자, 중인의 서얼. 자, 서얼이라는 거는 아까 누구였어? 양반의 처백에서 나온 소생들, 출생한 소생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서얼들은 차별, 양반과 동등한 어떤 대우를 받지 못했었죠. 대부분이 중인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양반과는 차별받는 그리고 관직 진출에도 뭔가 제한을 받는 이들이 바로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집단 상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집단 상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제한을 없애주시오 라고 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영정조 시기에 서얼의 등용이 확대되었다. 특히 정조 때에 여기에는 박제가, 유득공, 이덕 뭐 이런 사람들이 규장각의 검서관으로 활약을 하게 되면서 이들의 상소운동은 결국 자기들이 원했던 그런 결과로 성공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서울들이 이렇게 뭔가 성공하는 걸 보고서 나머지 기술관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의관, 역관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네들의 신분을 상승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데 자 이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그다음에 실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걸 통해서 엄청난 재산을 축적을 해요. 특히 이제 조선 후기의 역관 외국어를 번역하는 역관들은 어떤 그 외국에서의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그 발달되어가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외국과의 어떤 그 외국의 통역하기 위해서는 외국에 나가야 되겠지. 그러면서 외국에 그런 발전된 문물을 가지고 와서 무역을 하게 되는 이런 식으로 돼서 굉장히 재산을 축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래서 자기들도 서울들처럼 이렇게 제한을 없애달라고 대규모 이것을 소청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 소원하는 바를 요청하는 그런 소청운동을 전개하거든요. 그러나 이들은 아버지가 양반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소청운동은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답니다. 자, 이번에는 평민들, 상민들의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을 살펴보는데 자, 이들은 납속과 공명첩을 이용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납속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을 하면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국가에서 허용을 해주는 시스템을 납속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평민이 이 돈을 낼 거니까 기부를 할 거니까 왜? 지금은 임진왜란 후라서 굉장히 뭔가 돈 쓸 곳은 많고 돈은 부족하고 재정은 부족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평민이 제가 그러면 이만큼 돈을 내겠소. 그러면 너의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나는 양반 신분을 사겠소.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네들의 신분을 상승시켜가는 거거든요. 자, 납속 나온 김에 여기 노비들의 납속도 있는데 자, 노비가 여기 있는 것처럼 돈을 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가 되겠다?
맞아. 평민이 되겠지. 그래서 평민이 돈을 내면 얘는 양반이 되겠고, 그치? 그다음에 노비가 이 돈을 내면 뭐가 되겠다? 평민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신분이 상승되어 간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상민은 양반이 되었어. 그럼 나는 과거 시험 치르고 싶지만 실력이 없어. 그랬을 때 그네들의 어떤 마음을 읽고 만들었던 제도가 공명첩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 봅시다. 공명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교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자기의 이름 들어가는 곳을 딱 빈칸으로 해놓고 이 사람을 이러이러한 관직으로 임명한답니다 라고 하는, 여기 보면 관직 임명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자, 납속에 의해서 내가 양반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양반이 된 다음에 바로 관직 임명장인 공명첩을 사는 거예요. 비어있다. 이름 쓰는 난이 비어있는 그런 어떤 관직 임명장을 통해서 상민들은 양반으로 또는 관리로 신분 상승해갔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족보를 사들이거나 심지어는 위조하여서 신분 상승을 해갔어요. 자, 그 다음에 노비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거나, 그쵸? 이런 일들은 예전부터 내내 있었던 것들이지, 또는 납속이나 심지어는 도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신분을 상승하게 되더라.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나와 있는데, 영조 임금님 때에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노비의 신분이 이제 상승돼 가는데, 자, 노비는 따릅니다. 무엇을? 엄마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아버지가 노비일지라도 엄마의 신분이 양인이면 자녀는 양인이다. 자, 지금까지는 노비는 어떤 시스템이었었냐 하면 일천즉천이라 그랬지. 부모 중에 한쪽만 천인이라 할지라도 자녀는 천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지금 조선 후기에는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신분이 계속 상승되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던 신분 제도가 이렇게 바뀌거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평민들의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평민의 숫자가 줄어들면 재정이 감소하게 되지. 그래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고,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사람들더러 원래대로 가 하면 절대로 안 내려가겠지? 이거는 거스를 수 있는 대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밑에 있는 이 노비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해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노비 종모법이라고 하는 거에서 일천즉천이 아니라 엄마가 양인이면 너는 양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결국 이 노비 종모법은 뭐다? 노비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정부의 고육주책이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도 평민의 숫자가 부족하니까 국가 소속의 공노비들을 해방시켜 가면서 그렇게 해서 노비는 줄어들고 평민은 조금씩 증가하겠죠. 그러나 이 평민이 늘어난다고 해서 막 늘어나냐 그건 아니야. 왜? 양반들로 이들은 또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에요. 자, 결과. 아까 얘기했던 거 나와 있네. 결과 양반의 수는 증가하고 평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봅시다. 지금 앞에 오렌지 색깔이 바로 양반인데 어때요? 엄청나게 늘어나죠. 자, 그 다음에 평민의 숫자 어때요? 평민의 숫자도 이렇게 하다가 쑥 줄어들었지. 노비의 수 봅시다. 이만큼이었다가 이만큼이었다. 이렇게 자, 결국 늘어나는 것은 양반의 수만 늘어나고 나머지 평민과 노비의 수는 현격하게 줄어들었던 것이 바로 이런 신분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향촌 지배 질서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향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군현 단위라고 얘기했죠. 여기 김포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뭔가 변화가 있게 됐다라고 하는, 지배 질서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 첫 번째 향전이 발생했다. 자, 향촌 사회에서 전쟁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향전인데, 자, 여기 분홍층이 생겼다.
아까 그 광작에 의해서 일부의 농민이 분홍층으로 성장해 갔다 그랬었죠. 그럼 이 분홍층은 어떻게 됐다? 납속과 공명첩에 의해서 이도 양반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치? 자, 이 새롭게 양반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자 표현하기 쉽게 새로 양반이 된 사람들을 신향이라고 표현을 합시다. 자, 이 신향들은 자, 기존의 지배층, 기존 지배층인 사족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양반이었던 옛날부터 양반이었던 사람들을 구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롭게 양반이 된 신향과 그 다음에 예전부터 계속해서 양반이었던 구향이 지금 이제 우리 김포 향촌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향 입장에서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나한테 굽신굽신거리던 이 평민놈이 그야말로 상것이 나하고 같이 놀려 그러네? 그럼 어때? 상당히 조금 눈꼴시겠지. 자, 이러면서 신향과 구향 사이에 여기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피 튀기는 전투, 진짜 식칼 들고 싸우는 게 아니라 굉장한 어떤 갈등들, 대립이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힘을 실어주었던 것이 바로 수령이에요. 수령은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여기 있는 것처럼 새로 양반이 된 그걸 갖다가 우리는 신향보다는 분홍층이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이 수령이 분홍층과 손을 잡게 되면서 결국에 원래의 양반이었던 이 사족층들은 구향들은 그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한 또 몸부림이 있겠지. 그렇게 해서 향촌의 지배권을 장악하기 위한 시도들이 벌어졌던 것이 예란 후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수령은 왜 그러면 그야말로 기존의 양반이었던 구향과 어, 결별하고 신향, 분홍증하고 손을 잡게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양반, 그 분홍증들은 일단은 수령하고 결탁을 하게 되면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가는 거예요. 이때 당시 수령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향약을 끌어가는 리더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아까 향약은 살인들의 근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세력의 그 확장 근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되면서 붕당의 뿌리가 되고 그러면서 나중에 탕평책이 나올 때에 보면은 이 향약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살인들도 하지 마 하면서 수령에게 그 향약을 맡겨버리는 일이 탕평책 시기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이 향촌 사회에서 옛날 살인들 이상으로 막강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령은 기존의 사족층보다는 분홍층들이 자기에게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지원도 많이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대단히 자기에게 뭔가 협조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 수령들은 분홍층들에게 바로 이 향촌의 그 리더의 자리를 이 신양에게 넘겨주면서 분홍층에 넘겨주면서 윈윈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옛날 것만 고집하는 이 사족들은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이들은 결국에 서서히 밀려나게 돼요. 밀려나게 되고 대신에 수령의 역할이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향리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이렇게 되었답니다. 그 다음에 향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향촌의 그 사림들이 모였던 회의를 향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향회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 모든 지방의 그 양반들이 모이는 회의인데 향약은 농민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향회는 향촌 사회에 양반들만 들어갈 수 있는 회가 향회였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분홍층들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수령에 대한 어떤 견제보다는 자문기구화 바로 특히 이제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로 바뀌어지게 되었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조선의 신분제 사회를 대충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는 조선의 사상 그러니까 뭐예요? 문화사겠지. 그래서 오늘은 사회사만
개괄적으로 살펴보았어요. 수고했습니다.